자, 메뉴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메뉴가 가운데로 가 있죠? 그죠? 가운데로 가 있고, SPC라는 녀석과 커리어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다, 색상 다 바뀌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CSS는 불가능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얘네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운데로 가 있죠. 자, 이건 그럼 도대체 정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만 딱 떼서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주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플렉스를 누구한테 줬어요? 플렉스 컨테이너를 이 헤더 랩이라는 녀석한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플렉스 컨테이너고 얘 플렉스 아이템을 조종하는 녀석들은 얘잖아요. 얘.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헤더 미드라는 녀석한테 셀프 해가지고 저스파이 뭐가 있다? 온라인 셀프 센터가 있다 했잖아요. 온라인 셀프 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 했죠. 주어진 공간 안에서. 그래서 주어진 공간에서 수평 정렬할 거면 온라인 셀프가 아니라 저스파이 셀프 센터 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얘밖에 또 수평 정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렬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 번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로,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예전에 여러분한테 우리가 저스파이 컨텐츠 속성에 보면 간격을 적절하게 나눠놓는 간격을 주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스파이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소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뭐 정렬하는 속성을 주지 않는 이상 원래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요. 플렉스 아이템이 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저스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어진 공간에서 딱 달라붙고 오른쪽이 뭐다? 딱 달라붙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정렬이. 만약에 나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붙는 게 싫다. 그럼 뭐 주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라운드 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간격을 가지니까. 근데 지금은 어차피 간격 자체를 우리가 패딩을 헤더 랩이라는 녀석한테 패딩을 이미 줬기 때문에 여기 패딩이 걸려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 그냥 뭐만 주면 되냐면 스페이스 비트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스파이 컨텐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냥 뭐 안녕하세요라고 대충 써볼게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글씨가 너무 작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은 안 보이지만 일단 보여요. 자, 그러면 얘한테 이 헤더 랩이라는 녀석한테 뭘 주면 되냐면 저스파이 비트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파이 비트윈이 뭐냐면 저스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이거든요. 테일인드 문법으로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저스티파이 그 다음에 비트윈. 자,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네가 어떻게 되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안녕하세요랑 어서오세요가 아예 끝으로 붙였죠. 얘는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어서오세요라는 녀석은 오른쪽 끝으로 붙죠. 그래서 지금 모양새가 이렇지 나중에 여러분들 메뉴 넣고 여기 커리어랑 뭐 이거 넣으면 어떻게 가운데로 딱 정렬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자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차 메뉴, 3차 메뉴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차 메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abou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몇 개요? 총 6개네요. 그래서 ul li 곱하기 6개 a 차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냥 메뉴 아이템이라 쓰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ul한테 뭘 줄 거냐면 플렉스 줄 거예요. 플렉스. 왜냐면 li들 옆으로 누우려고.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ul한테 플렉스 안 주면 li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냐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봐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살펴봐야 되는데 마우스를 여기 올렸을 때, 자, 보이죠? 제가 정확하게 about SPC가 아니라 여기 올렸을 때도 지금 커서 모양이 있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했을 때 클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테일인드로 쓰는 게 너무 귀찮고 뭐 복잡한 거 같다 하면 여기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저는 요것만 테스트를 할게요. 플래스라고 쓰고 bg 레드 300. 제가 하려는 거는 A한테 지금 뭐 할 거냐면 높이를 줄 건데 일단 근데 텍스트의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다 이 정도는 처리해줄게요. 헤더. 저는 보통 미디어 쿼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밑에다가 몰아두고 하는 편인데 여기다 그래서 뭐라고 써놓냐면 반응형 작업이라 써놓습니다. 반응형 작업. 그러니까 이러면 나중에 반응형 작업 해놓은 것만 몰아둔 게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상단바 탑바 구현 시작이란 말이에요. 탑바 구현 시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탑바 구현 끝.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탑바 구현 시작이라고 이렇게 걸어두면 되고요. 탑바 구현 시작. 그 다음에 여기는 탑바 구현 끝.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글씨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글씨 사이즈는 예전에 우리 폰트 사이즈 요거 임시 줬던 거 있죠? 요거. 요게 원래 메뉴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 미드. 헤더 미드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이제 2차 메뉴가 없긴 한데 그냥 접근할게요. ul li 여기다가는 그래도 여기다가 depth 1이라 써주겠습니다. depth 1. depth 1 이런 걸 이제 1차 메뉴라 하기 때문에 depth가 1차 메뉴, 그러니까 깊이에요. 깊이. 그러니까 depth 뭐 to depth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depth 1이라 쓰고 거기다가는 li의 자식인 a. 자, 여기다가는 폰트 사이즈 요거 반영했던 거 있죠? 요거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 반영해주면 되고요. 주석 처리해놨던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이죠? 굉장히 크죠? 자, 얘네가 바로 SPC가 가지고 있는 글자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볼까요? 자,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사이즈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블럭 걸려 있고 패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려 있대요. 패딩.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 같은 경우는 6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얘를 뭘로 만들래요? 얘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래요.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안 만들 거고 얘네들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CSS를 작성하는 좀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HTML에만 에멧이 있다라고 강사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CSS도 에멧이 있습니다. 에멧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동 완성이에요. 자동 완성.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플렉스를 만들려면 디스플레이 검색한 다음에 플렉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df 탭 치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df. 근데 이거는 저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테스트 해보면서 이렇게 있을까? 저게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들고 싶으면 눈치채신 분들은 뭐 쓰면 돼요? db 탭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ms를 사용하면 된다. 근데 모든 CSS 속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여러분들 쓰는 게 너무 귀찮았죠? BGC 탭 치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냥 BGC 탭 이렇게. 너비 주겠다 W 100 픽셀이라면 픽셀로 만들어주는 거고 P라고만 쓰면 퍼센트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뭐 VW 쓴다? VW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H도 동일하겠죠. 높이로 하겠으면 여러분 H 쓴 다음에 이렇게. 패딩도 똑같아요. P 100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얘가 알아서 픽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CSS 에멧이니까 저희는 요걸 이제부터 계속 애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플렉스를 줬는데 당연히 높이가 안 늘어나겠죠. 왜냐면 헤더 미드 같은 경우는 플렉스 아이템이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전달을 받았지만 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블루 칠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depth 1 요 녀석한테 h 풀을 줄 거예요. 높이 100%. 그러면 높이가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플렉스니까 li까지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한테 요 a 엘리먼트한테 뭘 주면 돼요? 높이를 100% h100p 이렇게 주면 돼요. h100p. 자, 그러면 높이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직 정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수직 정렬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뭐 600 걸려있는데 그냥 볼드 줄게요. 그럼 볼드 주면 알아서 글씨 굵어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패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얼마큼 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패딩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들이 나름대로 간격을 갖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색상 빼주고요. 색상 필요 없으니까 위에 색상 칠해놨던 거 비지레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마찬가지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 텍스트 같은 경우 그대로 복사하세요. 근데 이거 복사하려니까 딴 거 다 복사되네요. 복사해서 여기서 이것만 가져오죠. 이것만 복사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트 여러분들은 그냥 강사 거 반영해 놓은 거 그대로 쓰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름대로 그럴싸해 보이죠. 마우스 올렸을 때 뭐 색상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버그 모드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메뉴 형태의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많이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뭐 나중에 이게 너무 큰 것 같다 하면 세밀하게 나중에 좀 줄여보면서 작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작업했던 요거까지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쵸? 이런 식으로 잘 되네요. 네, 됐습니다.